안녕하세요, 안입수입니다. 최근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인이 단 한 명만 있는 학급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정통신문도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렇게 4국의 언어로 배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군마현에 있는 오이즈미초인데요. 이곳에는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많이 보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외국인이 유독 많이 보이는 마을 군마현 오이즈미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오이즈미초는 브라질, 페루, 베트남 등 53개국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타운으로 약 20%의 주민이 외국인입니다. 통계적으로만 20%이고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30% 이상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이즈미초 주민 5명 중 한두 명 정도는 외국인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브라질 사람입니다. 한국의 서울의 대림동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조선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일본의 오이즈미초 같은 경우는 브라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오이즈미초는 브라질의 국기를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주변 마트에서는 일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브라질의 식재료를 대부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언어 간판들을 볼 수 있어서 색다른 일본의 거리를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체 언제부터 오이즈미초에 외국인 타운이 생겨난 것일까요? 1980년대 일본 버블 시절 오이즈미초 주변은 제조업이 활발한 도시로 자동차 스바루와 파나소닉, 아지노모토 같은 대기업의 공장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공장은 늘어났지만 젊은 일손들이 부족했는데요. 때마침 브라질을 중심으로 일본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브라질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까지 왔을까요?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연합군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뒤 일본 정부는 남미와 조약을 맺고 일본의 농민들을 이민시키기로 합니다. 당시 일본인들 역시 전쟁에 패하며 자국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남미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척했는데 어느새 일본인 이민자는 약 1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혈통을 가진 브라질 사람들을 가리키며 니케이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유래가 된 마에다 마츠요와 레슬러 안토니오 아노키가 당시의 이민자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많았던 니케이지는 1980년대 중기부터 남미의 경제 상황은 기울고 일본은 버블 경제로 호황을 맞이하며 반대로 남미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조례를 만들어 1990년에 이민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1990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56,429명에서 1991년 11만 1933명 그리고 1년 뒤인 1992년에는 14만 명으로 급격히 폭주하게 됩니다. 특히 일손이 부족했던 오이즈미초에서 브라질 사람들의 이주를 반갑게 맞이하며 브라질 사람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사태의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고됨과 동시에 약 80%의 니케이진도 해고가 되면서 전국에 약 32만 명이 있었던 니케이진은 16만 명으로 감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리먼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난 뒤 그들은 다시 오이즈미초로 돌아오게 되고 전국에 21만 1840명의 브라질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이즈미초는 작은 마을이기에 특색이 만들어지며 삼바 축제 같은 좋은 이벤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밝은 면 뒤엔 어두운 면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오이즈미초에는 53개국의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면서 마을에서는 쓰레기 분류를 영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은 규칙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할 것 없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파티하는 일들이 많아 같은 지역 주민들과 매번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리고 외국인의 수용 확대로 오이즈미초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난 거에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오이즈미초 전체의 생활보호 수급자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일본인보다 외국인의 수급자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언어의 벽도 존재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일본어와 회화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더 선호하기에 외국인들은 좀처럼 이직하기 쉽지 않았고 생활보호 수급자로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수용 확대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991년에는 브라질 학교를 지어서 약 120명의 학생이 다녔지만 2023년에는 경영난으로 휴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일본의 공식 발표보다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장이 많은 지역에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재료카드, 여권, 비자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신 루트가 아닌 방법으로 싼 노동력을 원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오이즈미초의 촌장인 우라야마 토시아키는 마을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행의 제도라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이상 받는 것은 한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나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담이 발생하기에 2023년 12월 해당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오이즈미초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적 조항을 폐지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공무원 수험 시험에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응시를 할 수 없었지만 오이즈미초는 그 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외국인이라도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인이 공무원에 합격하더라도 과장 이상이나 관리직, 기본 정책에 관한 직위는 부여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과 세금 체납 같은 업무에서는 배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논의에서는 찬성이 16%, 중립이 56%, 반대가 24%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오이즈미초입니다. 네, 이곳은 오이즈미초, 오이즈미 마을입니다. 군마현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고요. 위성에서만 봐도 이렇게 큰 제조업 단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크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이 단지가 파나소닉이고요. 이 단지가 스바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와, 엄청나네요. 뭐 그 외에 대기업들이 더 있다고 해요. 이런 제조업 공장에서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그때 많이 대거 이쪽으로 유입이 된 거죠. 네, 바로 이렇게 스바루가 보이네요. 네, 여기는 디디 타이 마사지, 그리고 그 옆에는 음식이 인도 음식인 것 같은데 인도 국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기는 초야, 인도 음식점이네요. 네, 진짜 다 외국어 간판밖에 없네. 여기는 캄보디아. 진짜 다양하다. 제가 동두천이 고향인데 좀 뭔가 옛날 동두천 느낌 나네. 재밌네요. 네, 잡센터도 있고요. 여기는 밥이랑 바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네, 이 건물이 색깔이 브라질 관련된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여긴 또 베트남. 진짜 다양하게 있구나. 여기도 타이 마사지네요. 타이 마사지 60분에 3만원이야. 괜찮다. 여기 드디어 일본 음식점이 있는데 라멘 교자라고 써있는데 삐리까. 왠지 외국인이 하는 라멘집일 것 같은 느낌. 방금 저희가 지나간 데가 이 파나소닉이랑 이쪽 스바루, 이 길을 가로지르는 그 구간이거든요. 이제 이곳이 메인 거리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가지 규칙들이 잘 안 지켜진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게 쓰레기인데, 이 마을의 쓰레기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로 들어오니까 일본의 평범한 마을처럼 보여요. 계속 가다 보면 여기 쓰레기장 있네요.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여기도 쓰레기가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쪽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에 연속 방화 범죄가 있었어요. 집에 불 낸 건 아니고 그냥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런 길 중간이나 공원 한가운데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좀 제대로 버리라는 메시지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보면은 이쪽을 중심으로 8건인가 연속 방화 범죄가 있었습니다. 아직 범인은 안 잡혔어요. 아까 그 위치가 딱 단지 중간에 있는 위치였던 거죠. 여기가 그 유명한 브라질 마트죠. 브라질 식자재 파는 다카라.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이 그 카니발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네, 이곳은 이제 부동산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이곳 주변에 중고 단독주택 시세를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네모난 게 파나소닉이고요. 요게 스바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니시코 이즈미역이고요. 그래서 역 근처에 있는 중고주택 어느 정도 하는지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1980만엔이고 3LDK네요. 234제곱미터. 상당히 넓습니다. 네. 연식은 오래돼 보이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토지 약 50평이고 세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이 1억 1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복층 구조에. 네, 부동산까지 살펴봤네요. 네, 오늘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을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에 불법 체류자들까지 이곳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비율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도 그럴 게 이곳이 업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고 아까처럼 이제 부동산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리고 도쿄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뭐 도쿄까지도 이렇게 멀지 않고, 동두천도 딱 그 정도 거리 되는데, 동두천도 학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대림동보다는 이제 동두천이나 평택 이런 곳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